뭐 저는 항상 똑같아요. 뭐 방송하면은 지금 뭐 시기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지금 봐라, 저 종목 지금 봐라, 뭐 이거는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자 뭐 이제 뭐 지금 투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매수하기가 선뜻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다른 여타 저희 그 이다원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다른 전문가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방송을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에서는 만약에 시장이 한 차례 좀 바닥이 확실하게 잡히고 나서 상승이 나온다면 저도 뭐 자신 있게 종목을 계속 드리고 좀 종목 위주로의 좀 방송을 좀 진행을 할 텐데 현재 시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딱히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지금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시장도 존재를 하는 거고 저렇게 뭐 상승을 하거나 보합하는 시장들도 존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이런 시장에서 수익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게 지금 우선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뭐 시장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조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좀 전달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며칠 전에 또 패닉 셀링 현상이 계속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좀 급락을 했던 시장이 있었죠. 3일 전인가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좀 급격하게 패닉 셀링까지 연출이 되면서 좀 많이 빠졌었는데 현재까지 고점 기준부터 해서 코스피가 20% 이상 하락을 했던 사례가 몇 번 있었는지 다들 잘 아시나요? 20% 이상 빠졌던 적이.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차근차근 좀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속게 하시면은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20% 이상까지 좀 낙폭을 키웠던 사례가 한 8번 정도 있었어요. 8번 정도. 2000년도 때, 그렇죠. 2008년에도 있었죠. 2008년이 아니라 2007년 말에 있었어요. 2007년 한 11월인가 12월인가요? 그때 한 번 있었고요. 이제 2000년도 때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했을 때 2000년도 때 마이너스 54%까지 빠진 적이 있었어요. 코스피가. 54%면 정말 많이 빠진 거거든요. 54%까지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빠지고 나서 다시 코스피가 반등이 나온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개월이었어요. 10개월. 1년이 조금 안 걸렸어요. 그리고 2002년 때도 거의 뭐 마이너스 50% 가까이 빠졌었고요. 40, 한 5%에서 6% 사이. 그리고 2004년에는 조금 줄었죠. 마이너스 한 23% 정도 빠졌었고요. 그리고 20년도 때는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초창기 빵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36% 빠졌어요. 코로나 때. 그때는 좀 진짜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코로나 때는. 근데 오히려 코로나 때가 더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고 나서 불과 회복을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V자 반등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최고점 기준에서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코로나 때 딱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만에 마이너스 40% 가까이 빠졌어요. 코스피가.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딱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잖아요. 하락장. 지금이 거의 코로나 때랑 똑같이 마이너스가 지금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최고점 기준에서 최저점까지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마이너스 34% 빠졌거든요. 2021년 7월부터 조정이 들어갔으니까 21년 7월부터 조정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봤을 때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34% 빠졌어요. 보통 코스피가 마이너스 34% 빠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론상으로 볼 때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 빠지면은 종목들이 몇 프로 빠지는지 아시나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 정도 빠지면 그렇죠. 통상적으로 조금 덜 빠지는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좀 덜 빠진다 싶으면은 한 2%에서 4%대까지 빠져요. 거의 뭐 4%대까지 빠진다고 보면 되고 좀 강하게 공매도를 당한다거나 대량 오버행 물량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많이 빠지는 거는 마이너스 5%대까지도 빠지거든요. 1%당. 근데 지금 34%면은 5%로 그냥 딱 잡아서 계산을 했을 때 몇 프로 빠진 거죠? 한 170% 정도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은
이론상으로 볼 때는 종목들마다 170%가 빠진 거예요. 170%가. 이론상 보면은. 마이너스 1%당 5%로 잡았을 때 종목당 170%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이 왜 더 힘드냐?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게 리먼 사태가 있었죠. 리먼 사태, 그리고 카드 대란 사태,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IMF, 그리고 코로나. 대표적인 게 여기서 이제 버블 사태까지 대표적인 게 6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어떤 사태다, 뭔 사태다 하기가 애매한 거죠. 인플레이션 자체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처음은 아니에요. 지금 인플레이션, 이 고인플레이션 자체가, 고물가 자체가 처음으로 딱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앞전에도 저희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전에 가스 대란 사태가 있었어요. 가스 대란 사태. 오일이랑 가스 대란 사태가. 그때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튀어나왔었어요. 고물가가.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총 3번 나왔었거든요. 총 3번. 3번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는 나오고 나서 다시 수면 안으로 들어갔어요.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로 잡았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제 이거 좀 대응을 하려 했더니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딱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총 3번을 겪고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땅 터지니까 미국에서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들어가겠지. 그게 지금까지 장기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겪어보는 거고요. 다른 여타 전문가분들도 다 처음 겪어보는 시기라는 거죠. 이 고물가 자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결국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발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은 기간이에요. 기간. 역대 코스피가 20% 이상 빠진 사례들 중에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거의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 15개월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15개월이면은 1년하고도 3개월을 더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는 몰랐고요. 누구도 다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요. 기간은 지금이 제일 최장이에요. 15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낙폭이 제일 컸던 게 2007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가 거의 마이너스 60% 가까이 빠졌거든요. 금융위기 때 아마 주식 하신 분들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거의 마이너스 60% 가까이 빠졌었잖아요. 코스피가. 네, 그렇죠. 그때 당시가 정말 지옥이었죠.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가 거의 마이너스 60% 가까이 빠지고 났는데 지금 낙폭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한 34% 정도,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4% 정도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딱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코로나 당시 하락폭 부근에서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죠. 이 반등이 코로나 당시 때 그 하락폭 부근에서 오는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랑 밸류가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PBR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밸류 자체는 지금 코로나 때랑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금리 인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환율은 저는 솔직히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이미 고환율은 시작이 된 게 1,300원 돌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뭐 1,400원 돌파를 했다. 뭐 1,500원 가까이 간다라는 말들이 나오지만 이미 1,300원을 돌파를 했을 때부터 고환율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요. 고환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외국인 자금은 빠져야 정상이에요. 대량 매도가 나온다거나 지금 시장에서 은행 예금 잔고 자체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연일 며칠 보게 되면은 코스피 쪽에는 한 6거래일 정도 매도를 했다가 오늘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이 한 3거래일 좀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환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도 그렇고 신흥국 시장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고환율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국내 증시만 지금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 기업 하나를 보고 외국인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환율은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셔도 되시고요.